네, 여러분. 이제 식사 계속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네, 멈추실 필요 없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원래 포럼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주최하는 어저께 이제 저희가 또, 개도국분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센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센터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또 간단하게 소개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연사로 오신 박 차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모르시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잘 찾아오시긴 했는데. 자, 그래서 잠깐 소개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센터 브로셔의 표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이드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knowledge sharing, global networking, evaluation, capacity building,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research는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별도로 하지만 저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ODA에서도 특히 평가 관련된 분들과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도 이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배우고, 오늘은 우리 EDCF에 대해 평가 시스템에서 서로 이제 배우는 자리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임팩트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오리엔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이밸루에이션에 이제 knowledge와 이제 문화를 전파하는데 미션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rigorous하고 그 다음에 recipient oriented 된 그런 evaluation 리서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제 소개를 마치고, 이거는 이제 일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웹사이트에서 매번 원래 포럼 및 이제 각종 행사의 자료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시면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장현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의 이제 고문님이시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 코이카에서 이제 2인자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2인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 학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장 교수님한테 한번 박수.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식사 분 계속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현식입니다. 저는 이제 코이카가 91년도에 만들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4년 동안 코이카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2개월 전에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영광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현장의 경험을 많이 하다가 이 학교에 오면은 좀 이론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왔을 때 보니까 행정대학원 내에 사이드 CIDE라는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20년 동안 거기까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커가고 있는데 질적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만한 뭐랄까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평가 쪽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맡길 만한 그런 기관도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원래 처음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에서 이제 이 OD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평가센터가 만들어졌고, 특히 그 이승훈 우리 거기 센터 장이시면서 이제 우리 이 행정대학 교수님이 임팩트 이밸루에이션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이밸루에이션에 거의 뭐 독보적이면서도 최고 전문가로 계시는 걸 보고 이 센터가 나갈 길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 사이드에 이제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이제 하는데 이번에 두 번째고요. 지난번에 첫 번째 했을 때 우리 여기 와 계시는 세계식량기구 WFP의 그 임 소장님이 또 좋은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인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EDCF는 우리나라의 양대 축입니다. 코이카가 무상원조를 하는 주무기관이라 그러면은 EDCF는 수출연맹에서 우리나라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하나의 축이고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한 6억 불, 7억 불 정도 되는데 이 EDCF는 덩치가 큽니다. 코이카는 예를 들면 뭐 200만 불, 300만, 500만 불 하는 여기는 적은 게 이제 6, 700만 불이고 많으면은 거의 몇천만 불, 5천, 6천만 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평가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피드백이 잘 되냐 못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어디 질이 높아가냐 안 높아가냐 그런 또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EDCF 평가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많은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오신 분에 대한 소개하고 인사를 좀 하고 난 후에 막바로 우리 박 차장님이 EDCF에 대한 평가의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Q&A 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주제 발표를 맡으실 우리 박종국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십시오. 박 차장님의 이 양력을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중국의 칭화대학교, 유명한 칭화대학교에서 경제학이죠. 경제학으로 이제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수출입원 등에서 입부를 했는데 8년 정도 아까 되시다 그랬죠. 7, 8년 됐는데 뭐 여기에서 지금 EDCF 평가 기획 평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국영문 연차 보고서 발간하고 그다음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박 차장님 감사하고요. 그 두 분의 우리 거기 토론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행정대학원의 교수님이 계신 김봉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KBI 아시아 팀장이면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정책자문평가실의 김대용 팀장님이죠. 예,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 차장님 발표 그 두 분의 또 좋은 토론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가능한 시간이 되면은 Q&A 세션을 하는 거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 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EDCF 박종국 차장입니다. 우선 그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평가 쪽 관련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떨리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사실 발표 대상자를 누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로 왔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최 연구원님한테 그 학생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우리 EDCF 평가 업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토의 시간 때 좀 같이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EDCF의 그 유상 원조에 대한 그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통합 평가라는 숲을 이해를 해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 그 EDCF 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저희 이제 한국이 그 OECD 닥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OECD 닥에 있는 피어 리뷰, 다시 말해서 동료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저희 한국이 닥 가입을 위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ODA 통합평가 체계를 구축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체계 구축을 한 이후에는 이제 2015년부터 이 통합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통합평가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국계위라는 게 있습니다. 국계위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ODA 관련된 모든 기획 업무 그리고 시행 업무 이런 거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평가 업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계위에서 하는 이런 업무들을 실무를 보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또다시 평가소위원회와 함께 이제 우리 연간 유무상원조 다시 말해서 ODA 시행 기관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그리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환류해서 향후 지원될 사업에 대해서 더 나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게 이제 평가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EDCF는 현재 이제 유상 원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이카는 무상 원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이카 외에도 이제 다수의 그 무상 원조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각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저희가 이런 통합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통합 평가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간단합니다. 통합 평가는 말 그대로 통합했다는 건데 어떤 게 통합됐냐면 첫째 소위 평가, 둘째 자체 평가입니다. 소위 평가는 무엇이냐면 평가소위원회에서 하는 평가라고 해서 소위 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주로 하게 되냐면 이제 ODA 시행 기관들이 각각 평가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ODA 평가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하는 게 소위 평가 역할이고요. 그 예를 들자면 뭐 수출입은행에서도 교통 분야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뭐 저기 고이카에서 뭐 직훈 관련된 평가를 했다고 치면은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뭐 EDCF든 고이카든 그 기타 ODA 원조 기구들이 하는 그런 교육 관련된 평가를 통틀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훈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재원 사항을 찾아내서 그걸 피드백해서 각 기관들이 더 나은 평가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소위 평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제도와 정책에 관련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평가라든지 사업이 나아갈 또 방향성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주제를 그러니까 제도 정책들을 이제 선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위 평가의 종류입니다. 자체 평가는 말 그대로 ODA 사업 시행 기관들이 하는 평가를 자체 평가라고 부르고요. 그 종류로는 저희가 그 사업 평가, 주제 평가, 분야별 평가, 국별 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총 나눠지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기관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원상을 찾아내서 그런 식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자체 평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EDCF의 평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평가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자체 평가와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우리 그 수출입은행 평가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성과평가, 동정사업, 완공평가에 대한 검토 업무에 대해서 뒷부분부터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이 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 평가팀에서는 ODA 통합 모니터링 구축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각 시행기관들이 연간 이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입은행에 있는 그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이 이번 연도에는 얼마가 집행될 거고 승인될 거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실제 집행되는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매년 한 3, 4월쯤에 OECD 앞으로 그 ODA 통계를 보내게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이제 ODA 통합 모니터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팀에서도 이제 국제사회 평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국제 세미나라기보다는 이제 평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OECD 닥에서 그 이벨루넷이라는 그런 이제 평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연간 2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재 이제 평가 동향이 어떻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OECD 닥 통계반은 저기 옆에 보이시는 ODA 통합 모니터링과 함께 연동이 돼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그 통계, 그 OECD 닥 통계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 ODA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들을 참여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저희가 그 EDCF 국영문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평가실이든 평가팀이든 보통 이런 연차 보고서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그 평가팀에서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번에 2013년도 연차 보고서를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요. 그 아시아에서는 지금 이번에 10위를 했고 한국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연차 보고서는 24위로 한 걸로 이번에 발표가 나서 그런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이제 저희 업무인 자체 평가와 성과 평가 지표 등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 ODA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적어놓은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ODA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심사를 해서 이제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 계약 체계를 통해서 사업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단계별로 저희 평가팀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저기 오른쪽에 적어놨는데요. 우선은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사업부에서 이제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성과평가 지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들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평가 지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산출물 아웃풋부터 시작해서 아웃컴 그리고 임팩트, 그러니까 단기 중기 성과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사업부에서 그거를 저희 평가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종사업 교훈 재원사항 검토도 역시 기존에 이제 저희 수출입은행 평가팀에서 했던 그 평가 결과에 나왔던 교훈과 재원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교통 분야에 뭐 베트남 지역에 대한 뭐 도로 교량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그 기존에 있던 평가 자료 중에 평가 결과에서 나왔던 교훈이나 재원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 베트남 지역에 대한 그 도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교훈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사업부 앞으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 모니터링은 이제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그 사업부에서 그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일일이 이제 평가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부에서 완공평가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그 완공평가 보고서가 적절하게 써졌는지를 또 평가팀에서 관리를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평가팀의 지원 업무이고요. 실질적으로 주요한 업무는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후평가와 환류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체 평가에 대해서 저희 평가팀에서 주요 업무로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정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맥락상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제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양성평등 뭐 이런 특정 주제를 잡아서 단일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야별 평가 역시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IT 뭐 이런 특정 분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추려내서 역시 평가를 하는 그런 그 평가 종류입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는 사실 그 지금 코이카든 아니면 EDCF든 어느 원조 기구든 간에 가장 평가 건수가 많은 항목인데요. 그만큼 이제는 되게 이제 정형화돼서 사업 평가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사항은 충분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주제별 평가와 분야별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사업별 평가에 대해서는 되게 정형화된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있고,
주제별 분야별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 평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다시피 평가 기준을 봐도 이제 주제별 평가는 이게 정형화된 형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평가 방식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분야별이라든지 사업별은 현재 저희가 OECD 닥 5대 기준을 준용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및 등급 체계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그 EDCF에서 이때까지 했던 자체평가 실적을 나타내는 표고요. 저희가 1998년부터 시작해서 1914년까지 총 90건의 그런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건을 진행했었고, 지금 올해에는 총 11건의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세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평가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저희가 처한 문제가, 첫째는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평가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인력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현재 5명의 인원으로 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번에 이제 그 15차 국회의 안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수출입은행 EDCF 평가팀을 이제 평가실로 만들겠다는 그런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늘어나고 예산이 좀 더 확충된다면 이제 건수와 그런 좀 질적인 평가들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동평가 관련된 실적인데요. 공동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조인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평가를 보통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첫째는 이제 그 공동평가를 하는 주체가 보통 EDCF 또는 EDCF와 수원국 그리고 기타 원조 기구들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EDCF 수원국과 그리고 EDCF 코이카 이렇게 같이 공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카는 이 평가에 대한 이제 그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현재 그 월드뱅크라든지 ADB와 함께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그 EDCF도 내년부터는 이제 코이카처럼 이렇게 국제 원조 기구와 함께 공동평가를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동평가를 왜 하느냐. 그건 이제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그 수원국이 자기 나라에서 하는 그런 ODA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원조 기구들과 함께 공동평가를 함으로써 그 평가 교류를 합니다. 평가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을 교류도 하고, 그리고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2013년 자체평가 세부 내용과 소위평가 내용, 그리고 2014년 평가를 넣었는데요. 이 넣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아까 초기에 제가 설명했듯이 자체평가는 이제 그 ODA 사업 시행 기관이 하는 평가라고 했는데, 국별, 분야별, 주제별 사업별 보시면은 이제 사업별은 뭐 스리랑카 니아가마에 있는 직군훈련 개선 사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주제별을 보시면 이제 베트남 보건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영향력 분석. 이제 보통 주제별 분석이라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영향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도 하는데요. 이 뒷장에 보시면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소액차관 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제안사항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사항들을 해서 이 제도 기획팀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이제 주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그 신평가 기준 도입을 위한 시범평가로 적혀 있는데요. 저 신평가 기준이라는 게 최근에 언제지? 2011년 부산 총회에서부터 이제 원조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원조 효과성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실시했다면, 현재는 그 개발 효과성 측면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수출입은행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신평가 기준에 대한
그 용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권혁조 교수님께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번 연도에 주제별로 실질적으로 그때 했던 그 심평가 기준이 그 베트남 사업이라는 저 국도 개량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과연 그 개발 효과성 지표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정말 개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특정 주제를 잡고 하고 있는 걸 주제별 평가라고 부릅니다. 잠시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이제 자체 평가에 대한 이제 대충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럼 소위 평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보건 분야 ODA 사업 평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각 시행기관들이 했던 보건 관련 분야 사업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섹터 평가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평가 관련 규정 재개정,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제별로 평가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시행기관들이 그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좀 개선점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주제별 평가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지금 소위평가가 지금 현재 그 국조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분야 평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선인지적 관점에서 ODA 사업 평가, 그리고 수자원, 그러니까 결국엔 보시면 두 가지의 섹터 평가와 한 가지의 주제 평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지막 게 메타 평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메타 평가는 여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자체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2년 주기로 한 번씩 실시가 되는데요. 기존에 했던 그 소위 평가, 그 평가소위원회에서 했던 소위 평가들을 다시 평가를 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했던 평가 결과를 조금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평가 방법과 추진 경과인데, 그 수리분야에서 평가를 진행할 때 있어서 보통 이제 외부 용역 기관과 함께 이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메소돌로지를 사용해서 그 평가를 하는지를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이라든지 시계열 자료, 뭐 이중차 분석, 내부 수익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그 평가 메소드를 짜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추진 경과를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가 보통 그 매년 2월쯤에 그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평가 소위와 국계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2월에서 한 5월 사이에 이제 나라 장터에 그 저희 평가 계획을 게시를 해서 그 경쟁 입찰로 그 평가 용역 기관들이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월 달에 그 이제 그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기초조사, 그리고 현지 출장을 가고,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9월쯤에는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계략의 내용들을 검토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11월쯤에 최종 보고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넣어야 되겠다고 좀 확신했던 이유가, 이 환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이제 강의의 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던 거고요. 일단 환류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환류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ODA 기금 자체가 어떻게 마련이 되냐면, 이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통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이 된 세금을 정부가 효율적이고 정말 타당성 있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더 제고할 수 있는 게 바로 환류입니다. 그래서 이 환류가 그만큼 이제 그 ODA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 환류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뜯어보면 저희가 평가 결과를 통해서 교훈과 제언상을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 교훈과 제언상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환류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환류 계획을 토대로 이제 사업부에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업부에 정말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환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평가자가 정말 제대로 된 교훈과 재현상을 도출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여기 이제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이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평가자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가자가 이제 이 ODA 평가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표는 저희가 2013년도까지만 해도 이 환류라는 체계가 저희 2013년 2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회의회를 통해서 각 시행기관별로 환류 계획을 실시하라고 하게 된 건데요. 2013년도만 해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행 여부를 보시면 저렇게 이제 환류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코이카 뭐 모든 시행기관들이 이제 환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점검 여부를 이제 저렇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이제 체계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카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환류 과제 이행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카드 내용을 보시면 그 추진 상황이라든지 그 추진 내용, 향후 계획들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가 사업부에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표 자체를 이제 국회의회에서 대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할 예정인데요. 아마 2014년 환류가 끝나고 나면 2015년 초에 대국민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작성자가 다 나옵니다. EDCF 누구누구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조금 더 책임성 있는 그런 그 환류를 실시하기 위한 이제 그 국회의회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 또 관련 그 리더십 평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ECF 평가 전반하고 그다음에 통합평가에 대한 개념, 의미, 그다음에 환류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저한테는 굉장히 편한 주제, 왜냐하면 매일 그런 결제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단어 자체가 예를 들면 메타평가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약간 좀 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메타평가라는 게 자체평가에 대한 또 평가라는 개념을 아까 또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구나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피어 리뷰를 2012년도에 처음 받았습니다. OECD 다크에 저희들이 가입을 2010년도 하고 난 후에 3년마다 보통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받은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밸리에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리커멘데이션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소위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하면은 강화시키느냐 하는 게 지금 나오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여기 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으로부터 토론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원에 있는 김봉환 교수님, 좋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봉환입니다. 박찬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그 ODA 평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좀 질문이랄까요? 혹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ODA 사업의 중요성, 또 ODA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가 시스템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평가, 자체평가 이렇게 해서 시스템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이제 그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너무 개략적인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제일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주제별, 분야별, 사업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제별, 분야별이 조금 더 임팩트에 대한 평가가 더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조금 발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EDCF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듣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 아웃컴 위주의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임팩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결국은 지금 평가가 그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사업 평가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사업 평가를 해서 그게 잘 완료가 돼서 다음번 사업에 또 개선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의 중간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평가가 돼서 사업 자체가 그 당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 중에 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인디케이터별로 어떤 그 진행 과정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게 원래 목적했던 그런 사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13년도인가요? 평가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다 성공적이고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든지 아니면 평가를 좀 제너러스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정말 이 평가가 엄격한 잣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뭐 더없이 좋은 그 결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평가라는 거 자체가 좀 뭔가 그 부족한 부분 또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이거를 향후에 더 발전시키자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단순히 이 결과만으로 봐서는 너무 좀 제너러스하게 평가를 한 게 아닌가 혹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뭐 우리 여러 부분의 그런 그 행정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의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이 이제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뭐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냥 평가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평가가 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해 10건의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내년에는 이 평가 횟수가 더 늘어나고 이런 그 단순히 어떤 그 실적 위주의 또 했다라는 그런 건수 위주의 그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평가, 이게 또 더 향후에 사업의 어떤 효율성 또는 효과성, 또 혹은 임팩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환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환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다음번 사업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그 사업이 계속 중간 평가가 되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환류가 좀 더 효과적이 될 거고, 또 그 환류도 단순히 어떤 단순한 계산의 어떤 뭐 시사점 뭐 이런 거에 찾는 거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당근과 채찍이 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떤 평가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향후 사업 혹은 당일 사업에 있어서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혹은 잘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혹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진행하는 기관 혹은 뭐 그 수요국에 대한 어떤 당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에 이제 평가를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상당히 좋은 개선의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외부에 이제 자꾸 맡기다 보면 이제 EDCF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평가를 관리하는 입장에 그치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행정적인 그런 어떤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기관의 특성상 이게 순환보직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평가 실에 그 계속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기르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의 어떤 전문가를 저기 수출입은행 내에서 좀 길러서 그 사람이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외부 평가와 그 외부 평가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엑스퍼티즈에 근거해서 좀 더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전문가 인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요, 저거 끝나고 난 후에 같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제가 원조기관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 한계를 거의 정말 세세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적절한 질문 같고요. 이 답변하기가 참 궁색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박사님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저기 두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우리 김대영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대영 팀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세미나나 이 포럼 올 때마다 너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고, 특히 오늘 제가 뭐 질문도 드리겠지만 코멘트 드리는 내용들은 다 제가 뭐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의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입장에서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쪽 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코멘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공동으로 그 KSP라는 지식공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KSP 사업은 지금 한국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협력국 상황 여건에 맞춰서 그 맞춤형 그 정책 자문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일종의 그 개발 컨설팅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2010년도에 저희 센터가 설립되면서 좀 평가나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가 많이 잡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2011년, 12년 넘어가면서 이제 ODA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 사업에 관련된 관리 부분도 그동안 좀 단편적으로 진행됐지만, 이제 관리하고 연결되는 뭐 평가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대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역량 강화나 뭐 체계, 그러니까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 시스템 이런 부분도 좀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수출입은행처럼 좀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은 이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단위 부처나 기관 중에는 그래도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부분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ODA 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가 체계도 보시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특히 뭐 EDCF나 코이카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자체 평가에 대한 그 실무적인 그 역량이나 인력, 예산 뭐 이런 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그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 통합평가로 이어져서 이제 통합평가를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서도 많이 팔로우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이제 역량 강화 부분이나 교육 부분에서 뭐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DCF나 코이카 측에서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확산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아까 그 서울대 국제개발평가센터에 대한 그 조직 미션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셨는데 그 국내 지금 ODA 평가 부분은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관련된 체계가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부처 간의 서로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평가 부분도 이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간의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진행하는데 아마 약간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통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 소위도 아마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은 그 부처나 기관들의 혼란을 야기시켜서 그 부분을 좀 통합해서 평가하는 부분을 좀 그 결과의 그 효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결과가 실효성을 갖고 피드백이 올 수 있게 하는데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도 의견을 계속 개진은 하고 있지만 좀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특히 ODA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지금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단편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연계가 되고 이제 실질적인 임팩트로 연결이 되려면 그 쪼개져 있는 평가 부분이나 사업 부분들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사업 간에 좀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그 교훈이나 시사점이 좀 도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는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보환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사업 단계나 과정별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사업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그쪽에 이제 자문이나 이런 정책 제안 결과가 얼마나 전달되고 그 부분이 학습 효과를 이제 도모를 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단계별로 과정별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 사업별로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라도 이제 과정이나 모니터링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통합평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통합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체 평가에 대한 툴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개편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향후 과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소원 측에서는 그 국회의회 그 평가 개정, 그러니까 평가 규정에 대한 개정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있고 코이카하고 이제 양대산맥으로 개발협력본의 평가를 주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서 나머지 기관들이 이제 자체 평가를 하고 통합 평가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 서울대 그 평가 원래 포럼을 통해서 뭐 실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연구자분들 그리고 평가자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두 번째 우리 김대용 팀장님 여러 가지 코멘트 감사하고요. 특히 KD에서 KSP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KSP가 예산도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보면은 그 캐패시티 빌딩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사이드하고 KDA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사이드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원조 OD 담당하신 분들의 캐패시티 빌딩 평가 부분에 또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좋은 토론 감사하고요. 우리 그 박 차장님이 이제 두 분의 그 코멘트라든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뭐 간단히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이 플로에 있는 분들한테 또 이게 그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 차장님. 네, 두 분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그 김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은 그 아까 외부 평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EDCF 자체에 대한 그 평가 역량에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요. 그 일단은 그 표를 좀 보시면 7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사실 2007년까지만 해도 그 내부 평가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부 평가에 대한 어떤 질적 수준은 좀 초기 단계의 그런 평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2011년부터 이제 통합평가를 이제 체계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한국의 평가가 이제 커가는 그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 외부 영역 기관도 어떻게 보면 2011년부터 좀 관심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그 어떤 외부 평가에 대한 질적 수준도 그 지금 계속 개선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 그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그 내부 평가를 진행해 왔지만 그 저기 국제위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그 평가의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저희가 사실 이번 2014년도에 그 평가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박사 평가 관련된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 해서 저희도 이제 좀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스터디 세션도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 체계도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구성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수출입은행이 저번에 제가 아까 15차 국회의 때 그 평가실로 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계획을 국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그 평가팀이, EDCF 평가팀이 평가실로 변한다면 이제 외부 전문가 채용도 더 늘려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한 팀이든 한 실이든 평가를 오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희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2년 로테이션입니다. 2년 로테이션이고, 그리고 조금 이거는 되게 좀 이상한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국계의 자체도 계속 로테이션입니다. 국계의 평가 소위 그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합평가에 있는 그 소위평가 주제가 사실 이제 전체적인 통합평가 개선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모색을 해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기존에 했던 거를 이제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기존 걸 답습하는 그런 식의 지금 현재 그 한국의 평가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다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주제별 평가, 분야별 평가에 대한 그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그 7페이지에 또 보시면 그 주제별 평가와 그 분야별 평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걸로 따지면 저희 주제별 평가가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분야별 평가는 이제 섹터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평가를 모아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별 평가의 건수를 보시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건수들이 결국에 외부평가 영역 기관들이 한 건수인데요. 그만큼 지금 외부에는 이 주제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평가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발굴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사이드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제별 평가도 이렇게 사이드와 같은 이런 평가, 사이드와 같은 이런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줘야 앞으로 더욱더 이런 주제별 평가에 대한 영향력, 특히 임팩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EDCF도 사실 이런 주제별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2015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 평가 기관들 방문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이밸리에이션이라든지 뭐 분야별 이쪽 방면에서 제도, 뭐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평가를 실시했던 그런 평가 기관들을 만나서 그 강의도 듣고 자료도 입수해서 계속 체계화 시켜나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평가 개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환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른 교훈과 재원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립한 계획을 그 사업부, 기획실, 뭐 제도팀 이런 데 이제 그 환류 계획을 뿌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들에서 그 환류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연간 이제 2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 인디케이터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그 환류 계획을 한 사업 담당자가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 내부 시스템으로 이제 전체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류 계획이 이렇게 저희 내부적인 그 전산 시스템에 뜨면 사업부에서 사업을 할 때 그 환류 계획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류 계획을 자기 사업에 적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체계를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환류가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뭐 고객화 등 이런 ODA 사업 시행기관과 함께 이게 모색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걸 주제별 평가로 해서 그 환류에 대한 그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반영에 관한 그런 주제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김 팀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에서 사실 그 평가가 아니라 ODA 시행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 실이든 팀이든 그 팀들 그 평가 기관들 간의 그 정보 교류의 문제성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되게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역할을 국경이나 평가 소위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예를 들어 뭐 EDCF 평가팀에서 이제 우리 구이카에 전화를 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평가 체계를 잡는데 사실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엄청난 노력과 그 개인의 그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너무 손쉽게 이제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서운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서운한 감정들이 그 평가 기관들 간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거를 그 국계위나 평가 소위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은 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디시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코이카와 함께 그 연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연례 협의를 통해서 이제 평가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협조적으로 우리 코이카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번 연도에 제가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또 품질 관리 기준을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코이카한테 보내주고 우리 국계위에도 또 보내주곤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실 정보 교류가 활성화가 돼야 사실 우리나라 ODA 평가 자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한 3, 4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플로에 계신 분 중에서 좀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분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예. 예, 마이크 혹시 되나요? 예. 네, 저는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이경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표 산정이라던가 측정 방식 결정 그리고 가중치 선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떤 외부와의 자문이라던가 아니면 내부 사업팀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정하는 방식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2년 한류계획 수립을 보면은 27건 제안 중 25건이 선정이 됐는데 2013년에 보니까 33건 제안 중에 14건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중에 한 25% 정도밖에 지금 한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제안 중에서 한류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과의 현장에서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되게 실무적인 질문을 그냥 평가팀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요. 정확하시고요. 실효성이 없어서 제외한 건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10여 건 정도 됐었고, 그리고 거기 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중복 제안이 있어가지고요. 공통 제안으로 간주를 하고 14건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15페이지에 아까 그건 아니구나. 예. 그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고요.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는 사실 이 질문 되게 잘해주신데 이게 사실 저희 고민입니다. 고민. 왜냐면은 우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팀과는 이런 지표라든지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평가 자체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평가팀과 외부 영역 기관과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 지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가 설정되는 기준은 현재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OECD 닥 5대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적합성부터 시작해서 그 영향력을 비롯하여 지속 가능성까지 이렇게 5대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약간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OECD 닥 5대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고요. 저희가 그걸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다 OECD 닥 5대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아까 질문 잘해주신 게 가중치 선정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늘 PPT에 그거는 안 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넣어봐야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가중치를 5대 기준이니까 20%씩 잘라서 균등
가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팀에 와서 그 평가 용역 기관들에 처음 질문했던 게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왜 가중치를 다 균등하게 주느냐? 그러면 균등하게 주지 않고 사업 특성에 따라 혹은 주제의 특성에 따라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중치를 왜 다르게 줘야 되는지.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평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가중치를 과연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OECD 닥 기준을 꼭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현재 자이카 등등을 비롯한 기관들이 OECD 닥 OD 기준을 쓰고 있는데요. 평가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기관들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5년도에 조사하러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좀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평가 지표에 대한 좀 타당성 있는 그런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뭐 질문이 많겠지만 시간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그 박 차장님 그리고 도와주신 우리 김광 교수님 그리고 김대용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실무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평가팀하고 실무팀은 정말 적입니다. 적. 예, 만인에 대한 평가팀이 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감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채찍과 당근인데 이 당근은 잘 없고 채찍만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평가를 좋게 나오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평가는 중요하다는 건 항상 그 말씀드렸고요. 여기 피해 리뷰에도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 한국 평가에다가 했으면 첫 번째는 평가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캐퍼시티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최근에 메소돌로지 같은 거를 좀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세 번째는 현장 중심의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사이드가 이 두 번째 레코멘데이션이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과 일시뿐만 아니라 다른 뭐 KSP 담당하는 KDI 이 모든 원조 기관들에게 사이드가 그분들의 캐피시티 빌딩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이드에 그 정도의 그 펀드라도 이런 걸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 분 좋은 발표, 두 분 토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쁜 시간에 와주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